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문 기자입니다. 네, 헤럴드 경제 의학 전문 기자 김태열입니다. 자, 유튜브로 국내 첫 실화는 국내 10대 암 명의 리스트 세 번째 바로 간암 수술 분야였는데요. 우리 저번 시간에 간암 최고 명의들에게 본인이나 가족이 간암에 걸렸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사분을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수술 분야에서 정말 압도적인 많이 표가 나왔죠? 바로 추천이. 이분이죠. 예. 바로 서울대병원 외과 성인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자, 저희들이 서울대병원 와서 직접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예. 바로 눌러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김태열 기자님 네네. 직접 조사. 예. 제가 간단하게 네. 우리 서경석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해본 결과 역시 큰 이변은 없었습니다. 마치 예, 이변을 수술 잘하신 분야에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위안편하고 폐암편에서는 사실 젊은 나이 어린 교수들이 상당히 치고 맞아요. 나와서 40대가 40대가 막 1위라고 열풍을 그랬었는데 그렇죠. 간암 편에서는 저희 명실공히 서 교수님이 네네. 압도적인 추천을 받으셔가지고 1위에 선정되셨습니다. 서경석 교수님은 현재 서울대병원 간담체외과 교수님이시고요. 네네. 서울대 암병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간이식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대가시고 국내 간이식에 특히 간이식에 살아있는 증인이십니다. 간 분야에서는 수많은 최초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걸로도 유명한데요. 네. 1988년도 서울대병원의 국내 첫 간이식 현장을 함께 지켜보셨고 국내 최연소 환자 간이식, 최초 보조 간이식, 심장사 한 사람의 간이식 등 다양한 수술을 선도하셨습니다. 네네. 수천 건의 간이식을 거치고 풍부한 경험으로 지금 이제 최고 자리에 계십니다. 각종 학회 등에서는 너무 많아가지고 다 하실 건가요? 예, 간학회, 이식학회 이거는 생략을 할게요. 너무 많으셔가지고 간담체외과학회, 간암연구학회 왕성하게 하셨고 서 교수님이 이끄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서울대병원 간이식팀이 지난 2018년에 세계 최초로 복강경 간이식 200내를 달성했습니다. 네. 자, 저희들이 간암 명의들한테 사실 10명 중에 9명이 이렇게 추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비결이 뭔지 궁금합니다. 진짜 맞습니까? 압도적인 거? 네네. 맞습니다. 압도적인, 네. 글쎄요. 물론 일단 간암을 전공하시는 선후배 선생님들 저를 추천해 주셨다니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겠고 아마도 지금 하셨듯이 젊은 지금 선생님들 외과 선생님들 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래도 경험이 좀 많다고 아마 저를 추천한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간암이 사실 한국인은 암 발생률로만 본다면은 한 3위 정도 하죠. 위암하고 남자에서는 한 4위 정도. 3위, 4위. 남자의 4위. 이게 이제 한국인한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 중에 하나인데 사망률도 간암이 얼마나 위험한 암이고 또 요즘 치료 선종은 어떤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남자에서는 한 네 번째로 흔한 암이고요. 치사율이 폐암 다음으로 상당히 높은 좀 치명적인 암입니다. 이 성적이 사실 2000년대 전에 90년대에만 해도 5년생 전체로 따지면은 한 10%였던 것이 지금은 최근에는 한 30% 정도까지 전반적으로 전 암에서 전 간암에서 이렇게 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그래도 아직까지 30% 많이 좋아졌지만 상당히 생존율이 안 좋은 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간암도 문제지만 간암 있는 환자에서 역시 간경변 다른 간 질환이 같이 있기 때문에 재발도 많고 치료가 힘든 게 하나의 성적이 나쁜 거의 하나 이유일 수 있습니다. 간이식 쪽 아까 김태열 기자가 소개했듯이 국내 최초 타이틀은 다 간이식 분야인데요. 혹시 일반인들이 이 간암을 소개하고 간암의 대가를 소개하는데 왜 간이식이 들어가냐라고 좀 혹시 오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간이식도 바로 간암 치료에 큰 역할을 하는 걸로 그렇죠. 알고 있는데요. 자, 간이식은 어떤 경우에 하는지 그리고 간 이식 후에 예후는 어떤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간암에서 간이식한 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 한 80년도 지나서 1980년도 이후서부터 이제 서서히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진행된 암호를 해서
이럴 경우에는 간이식을 해도 다 재발했기 때문에 간암에서 간이식 하지 말아야 된다고 처음에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 최근에는 이제 좀 조기 간세 포함해서 간이식 했을 때 성적이 75%, 80% 이상의 성공률을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간암 치료에 있어서 획기적인 그런 치료법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우는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후를 따질 때는 이제 병기하고 같이 따져야 되겠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조기 암에 속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5년 생존율이 80% 이상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요즘 다 복강경으로 다 하는 것 같아요. 다는 아니고요. 뭐 반 이상을 복강경으로 간암에 있어서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병원 물론 조기 암 작은 경우는 전부 복강경 하지만 병원 성격상 우리 병원에는 아주 힘든 경우가 많이 찾아와서 네. 그런 경우에는 아직도 개복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로봇 수술도 로봇 가능합니까? 수술도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이제 보험에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자주 할 수는 없지만 혜택이 되는 사람들은 로봇 수술을 할 수 있고 로봇 수술 성적도 좋습니다. 사실 제 지인도 지금 얼마 전에 간암에 걸려서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누구한테요? 모 교수님한테 받으셨어요. 아, 경영 뭐 처음에 이제 절제보다 이식할 수 있으면 이식이 최선이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간암이 생기는 거는 백그라운드 주변 간이 변화가 있거든요. 간 경변이 있든 뭐 지방간이 심하든 염증이 심한 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그 종양이 생겼을 때 종양 자체를 다 제거를 해도 다시 그 간에서 재발하는 경우가 반 이상이 넘습니다. 대부분 재발한다고 생각을 해야죠. 이런데 이제 간이식은 그 간을 나쁜 간을 다 절제하고 새로운 간을 하기 때문에 재발률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적이 가장 좋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간이식이라는 건 좀 힘든 수술이고 공여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일 종괴고 간 기능이 좋을 때는 아직까지 수술로 절제하는 게 일반적으로 표준적인 치료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 같은 거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주파라는 요법이 있어요. 한 3cm 미만의 종괴가 있고 간 기능이 좋지 않거나 또는 환자가 수술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시술을 해도 어느 정도 뭐 수술과 거의 비슷한 성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경동맥 화학 색전술인데 요거는 그걸 지나가는 경우 여러 개가 간에 여러 개 결절이 종양이 생겨서 하나하나를 다 치료하지 못할 때는 이제 경동맥 화학 색전술 같은 거를 할 수 있죠. 결국 이제 간 기능이 나쁘고 조기 이제 밀란 척도라는 게 있는데 하여튼 3개 이하의 종양이면서 3cm 미만 또는 단일 결절에서 5cm 미만 이하일 경우에 있어서는 간이식을 하면 거의 80~90%의 생존율을 보이기 때문에 그것도 재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들여다보면은 간 절제를 한 사람들은 5년에 살고 있어도 재발을 안고 살고 있고 간 이식을 하는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의 거의 대부분 간암이 재발 없이 이제 생존하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10년으로 가면 그 갭은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기 어느 정도의 그 기준에 있어서 간 이식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그 간이식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여자 네. 이게 중요한데요. 공여자가 없는 경우는 어떡합니까? 그게 큰 문제죠.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노력을 해서 뇌사자 간이식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아직도 턱이 없이 모자랍니다. 간이식이 뇌사자 간이식은 굉장히 심한 환자들 그 점수를 따져서 하는데요. 점수가 심한 사람들만 지금에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서 간이식을 좀 더 활성화하면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이 아버지한테 네. 생체 간 이식 네. 요거는 좀 많이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지금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70% 이상
이게 간이식은 생체 간이식이고 물론 자식이 부모한테 줄 수 있고 또 어린 애들이 간이 나쁠 경우에는 부모들이 또 해서 줄 수 있죠. 네,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고 사실 뭐 거의 세계를 선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1988년도에 김수태 교수님 우리 저 명예 교수님께서 아직 잘 계신데요. 예, 처음 하셨습니다. 그 간암도 어떻게 좀 세계적 치료 트렌드는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십시오. 예, 간암 수술도 많은 발전을 해왔는데요. 처음에 이제 일부 아주 절제하기 쉬운 부분을만을 복강경으로 하다가 요새는 이제 복강경 기술도 발전하고 또 기후도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사진에서 보였듯이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는데 저게 3D로 보입니다. 이제는 저 모니터가 3D로 돼서 굉장히 생생하게 볼 수 있고 이렇게 깊이감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수술도 이제 복강경으로 가능하고 또 로봇도 발전해서 로봇으로도 비슷하게 수술을 다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그 ICG라는 물질을 주고 이제 형광 이미지라고 그러는데 형광 영상을 얻으면은 이게 또 특이하게 그게 형광 물질이 간 세포암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찾을 수가 있고 또 그 절제하는 범위를 갖다가 정확하게 절제할 수 있게 범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최근에 굉장히 새로운 트렌드가 됐고 복강경 저희들 이제 공여자 수술할 때도 복강경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형광 영상이 굉장히 발전돼 있습니다. 최근에 간암을 유발하는 것 중에 주요 원인 지방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뭐 집에만 너무 오래 계셔가지고 체중이 많이 증가해가지고 지방간 환자가 많이 늘었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계십니다. 실제로 네. 병원에도 많이 오시나요? 많이 늘었습니까? 굉장히 많죠. 사실 이제 저희 알 수가 있는 거는 저희들이 공여자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공여자 검사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오는 사람들을 검사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한 30% 이상이 특히 젊은 사람인데도 지금 지방간이 다 갖고 있어요. 30%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지방간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특징이 술 문화가 잘 발전돼 있어서 술도 또 하나의 큰 원인이 될 수 있죠. 교수님도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뭐 적절하게 먹고 있습니다. 네. 주량이 몇? 비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